여러분도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원인을 모르는 오류가 계속 발생해 곤란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문제인지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이런저런 방법을 주고받다가 결국 듣게 되는 말이 포맷을 하라는 얘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포맷하는 걸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겐 여름방학 전날에 밀린 일기 쓰는 것만큼 끔찍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서 컴퓨터 포맷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또 제가 많은 수의 기술 지원을 해봤지만 개조된 윈도우, 크랙된 소프트웨어들로 포맷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 실제로 별 문제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포맷을 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졌건 컴퓨터를 새로 샀건 윈도우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윈도우 설치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기존 데이터와 환경을 백업하고 윈도우를 재설치한 후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사용했던 응용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기까지 상당히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안함인데요. 보관 중인 소중한 데이터를 실수로 날려 영영 못 찾게 되거나 아예 재설치 과정 자체를 실패하는 경우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먹통이 돼서 며칠 작업을 못하게 될까 하는 걱정에 윈도우 포맷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포맷을 결심하고 방법을 찾다 이 영상까지 들어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날리지 않는 방법과 함께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손해볼 게 없는 가성비 좋은 윈도우 설치법 15분 만에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랍에 굴러다니는 8기가 이상의 USB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받았거나 예전에 쓰다 내팽개쳐둔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없다면 마트에 가셔갖고 요즘 8기가는 있지도 않을 테니까 32기가나 64기가 만원 내외로 구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어디 굴러다니는 아무 USB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B 생성 중에 한번 포맷이 되기 때문에 USB 안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모두 컴퓨터로 옮겨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뭐라고 했죠? 안전하고 빠르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를 날리지 않도록 한번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US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윈도우 11 설치 이렇게만 치셔도 맨 위에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다른데 이상한데 지금 가지 마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고 내용 간단히 참고해 보신 다음에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파일 열기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다가 중간에 드라이브 선택하는 거 문자 체크만 잘 하면은 USB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버전과 생성 날짜를 참고 삼아 적어 놓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언제 만든 USB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시 웹브라우저 보시면은 윈도우 11 업데이트 버전 2023 H2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하셔갖고 폴더 생성하시고 2024 오늘 날짜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아 내가 나중에 언제 만들었나 이럴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USB 생성을 마치셨으면은 데이터를 백업해 보겠습니다. 제가 8기가 USB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USB 열어보니까 지금 5기가 정도만 사용을 했죠. 그리고 제가 32기가 USB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25기가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할 때 C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이따가 모두 날릴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백업을 해 놓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데이터들 다 일단 끌어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내 문서, 내 사진, 내 음악 뭐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C 드라이브 루트로 가갖고 내가 빠뜨린 거 없나 찬찬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USB 용량이 부족하면은 꼭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거나 아니면은 추가 다른 외장 드라이브를 구해서 백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데이터 백업만 잘 한다고 하면은 다른 절차는 다 실수를 해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으니까 백업 절대 잘 사서 하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미세 팁을 드리자면
지금 설치해둔 프로그램 목록을 뭐 시작 버튼을 누르던지 아니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들어가셔갖고 휴대폰으로 사진 한번 찍어 두시면은 나중에 참고할 일이 꼭 생기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윈도우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C 드라이브를 포맷해도 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하드에 깔린 윈도우가 아닌 USB 드라이브로 부팅을 해야 되는데요. USB를 컴퓨터 적당한 포트에 꽂고 컴퓨터를 재시작해 줍니다. 이때 바이오스의 부트 메뉴로 들어가서 USB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진입 키가 컴퓨터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을 꺼내서 본인의 PC나 메인보드 이름 플러스 부팅 장치 선택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귀찮아 갖고 대충 F2, F10, F12 뭐 눌러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팅 선택 메뉴에 들어갔으면 성공이고, 뭐 만약에 잘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이오스로 들어가진다 이러면은 다시 그냥 리셋을 해갖고 될 때까지 재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부팅 선택 메뉴가 없는 기종이라면은 바이오스에 진입해서 USB 부팅 순서를 메뉴로 올려주고 부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또 다른 실전 팁인데 USB 포트를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시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PC가 아니면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화면이 바뀌면서 생소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은 거의 성공에 도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것도 없이 그냥 다음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꿀 일 전혀 없고요. 이걸 건드려야 할 정도로 본인이 특수한 사용자다 하면은 이 영상 볼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복구 말고 지금 설치를 눌러줍니다. 바로 키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키가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우선 제품 키가 없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를 고르는 건데 윈도우 홈 에듀 프로인데 갖고 계신 제품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없다면 우선은 무난하게 홈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약관을 살펴보시고 동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윈도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드라이브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래의 사용자 지정 고급을 선택합니다. 설치된 드라이브가 여러 개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더 나뉘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삭제할 드라이브, 여기 드라이브 0번이네요. 드라이브만 골라서 삭제를 다 눌러주면은 저처럼 드라이브가 한 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가 다 초기화가 된 거고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파티션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아래서 간단하게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적용을 누르면은 알아서 파티션 구역을 할당해 주게 됩니다. 혹시 몇백 메가 더 써보겠다고 시스템이나 예약 파티션 건드리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즘 용량이 싸서 그럴 필요도 없고 나중에 아쉬운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러면 윈도우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기까지 성공한 본인의 실력을 대견스러워 하면서 잠깐 커피 타임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고요. 남은 초기 사용자 세팅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부팅이 완료가 되고 이런 초기 설정의 화면이 뜨면 대부분의 산은 넘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사용 환경 설정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윈도우 환경을 인터넷상의 MS 계정으로 설정할 건지 옛날 방식으로 로컬 계정 설정을 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지만은 저는 로컬 계정을 선호하므로 랜선을 뽑고 그 다음에 Shift F10을 눌러서 쉘을 띄웁니다. 그런 다음 OOBE 역슬러시 원마크죠? 네, 바이패스 NRO를 입력해 줍니다. 근데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 단계를 패스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세팅 절차가 재시작되면서 저는 한국어 입력기에 키보드 추가 건너뛰기 다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세팅이 갑니다. 다음으로 계정 이름과 컴퓨터 이름을 지정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둘 다 짧은 영어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끔 사용자의 환경이나 폴더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은 에러가 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지 그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잘 받아줄지 아닐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영어로 짧게 작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문차장이니 MOONCJ 그리고 노트북이니까 MOONCJ-랩탑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안이나 광고 설정 등이 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다음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좀 읽어보시고 저처럼 죄다 아니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드디어 익숙한 바탕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평소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혹시 이제 드라이버 설치 안 해주나요? 아니면 업데이트 안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용하시면 윈도우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와 드라이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급하시면 지금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도 조금 있고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우선 제일 먼저 하실 게 시작 메뉴에서 업데이트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재부팅만 몇 번 눌러주면은 알아서 드라이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설치를 마치게 됩니다. 진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좀 더 뭐 드라이버 설치를 직접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운드 카드 같은 거 각 부품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3DP 사이트에 가셔갖고 유틸리티를 이용해 드라이버를 각자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있죠. 압축은 반디집 추천드리고요. PDF 뷰어는 뭐 아크로벳 리더라든지 아니면 저는 가벼운 스마트라 PDF, 이미지 뷰어는 패스트스톤 설치해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품 인증이 남았죠.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가 COEM DXP 제품이라면은 자동으로 인증이 이미 되어 있을 거고요. FPP 제품 키를 갖고 계신다면은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인증을 쳐서 인증 메뉴로 들어가 인증을 진행합니다. 정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한번 구매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 가격인데요. 윈도우가 10만원 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윈도우가 있긴 하죠. 키가 생성됐거나 아니면 유출된 키, 이런 거 중고장터나 오픈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품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적법하게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라이선스 구매해서 지금 당장 인증은 되지만은 결국에는 돈만 버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윈도우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윈도우 홈 FPP 패키지 제품이 한 10만원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15만원 정도로 내려와서 용돈 아껴서 한번 구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품 윈도우 박스를 갖고 있으면은 기분도 좋고 컴퓨터도 안전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구매 고민해 보시고요.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둔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윈도우를 설치하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것만 쏙 뽑아봤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란 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정도만 하면 전문가의 98% 이상 훌륭하게 흉내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뭔가를 할 시간이 있다면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니까 이건 매니아의 영역으로 남겨둡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윈도우 설치 쉽고 빠르고 데이터 유실 없이 잘 될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